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런 분도 계셨는데 예 그냥 쉬운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아니 저번 주 너무 어렵다. 왜 봤어요? 아직 안 봤어? 아 참고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뭐 각자 맞고 안 맞고가 있는 거지. 다만 저번 주께 너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쉬운 거 갖고 왔습니다. 종로로 갖고 왔어. 이번 주 거는 좀 쉬운 거였어요. 오셨습니까?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아침에 해보니까 역시 다는 하긴 힘들고요. 일부분하고 남은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안 까먹었죠? 야, 오늘 하는 것 중에 저번 주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좀 하나 있어갖고 내가 이거 얘기 좀 하고 가야겠어. 롤스 괜찮아? 롤스가 뭐예요? 하면 우울해. 저번 주 독서 6번째 지문이야. 나랑 안 했던 거. 정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롤스가 말하는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정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써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수업하지는 않아서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야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자기도 그 불행이 닥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배려하는 시스템이 구성된다. 아마 이런 이론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과 나름 연결돼서 보기에 넣지는 않고 언급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고요. 독서부터 봅시다. 네 지문 정도, 세네 지문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첫 지문부터 해야 됩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되겠어요. 예술 지문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예술 지문. 우리가 기출 분석할 때 예술 지문은 제가 볼 수 있는 눈 하나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였죠. 형식하고 내용하고 구분해서 보면 글들이 편하다고 했죠. 당연히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술 지문은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영역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팝아트 나옵니다. 뭐 앤디 월 아저씨부터 뭐 이것저것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리히텐슈타인 아저씨가 있을 텐데요. 이 팝아트가 어떤 형식을 쓰는지 그리고 기존 예술과 비교했을 때 형식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만약에 동일한 형식을 썼다면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유념해서 읽은다면 조금 뜬금없이 좀 자세하지 않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읽을만 합니다. 자,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아마 오늘 글 중에 가장 쉬운 글일 겁니다.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3분이면 읽을 겁니다. 편하게 읽으시고요. 시간 남으면 오른쪽 빈칸 한번 채워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젠장 이걸 안 키고 말했네. 하필이면 결석자가 오늘 좀 많아갖고 형식이죠. 자, 이 글은 형식 설명이었어요.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주 작지만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형식을 씀으로써 어떤 효과 내용을 줬는지 미미하지만 있었습니다. 자, 몇 군데 정말 깨알같이 있거든요.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3문단의 네 번째 줄 볼까요? 3문단의 네 번째 줄, 여기에 패널의 내용 효과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확대하거나 서로 다른 장면을 병치하거나 재배열함으로써 패널이죠. 특정 순간에 여기요. 정서적 긴장을 극대화.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금 보고 계신 3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여기서 텍스트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이거 있네요. 감정 상황을 압축 됐을까요? 감정 상황을 압축했다는 효과도 나름 써 있긴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과광에 있네요. 각진 형태 텍스트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마지막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격렬한 폭발과 붉은 화염을 여기요. 더욱 극적으로. 끝. 그러니까 이 글은 내용이 좀 부실하고 반쪽짜리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배경 지식을 조금 언급해도 될까요? 이런 걸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일단 기존 회화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정교해야 된다, 대상을 재현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사실주의 기법에 대한 반박이 담겨 있는 거야. 왜? 만화처럼 그렸거든. 만화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와 진짜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주의의 그림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라고 느끼지 만화는 누가 봐도 픽션인 걸 인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회화적 기법을 썼다는 거는 사실주의에 대한 반박 내용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다만 제가 여기서 뭘로 한정 짓기보다는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형식과 내용을 구분해서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오른쪽 빈칸은 님들이 채우시고 여러분들 쭉쭉 넘어갑시다. 6쪽으로 오세요. 자, 스텝 1, 2는 여러분들이 보통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스텝 3 오시면 함정 무력화 있죠.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까먹었을까봐 까먹었을까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동그라미 1, 2, 3, 4에 써있는 멘트는 똑같습니다. 인과역전, 주체객체, 주객전도, 조건누락, 그리고 비례반비례.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내는 선지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의도적으로 모두 다 틀리게끔, 저 출제 의도에 따라 틀리게끔 구성한 문장들입니다. 그 문장들을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못 찾겠으면 못 찾았다고 하시면 되고요. 찾았으면 찾았다고 표시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단어가 틀렸네일 수도 있고요. 요 문장과 요 문장 순서가 바뀌었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틀렸다는 걸 인지한 상태로 표시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죠. 우리 첫 질문 했는데 빨리 읽기라도 해, 자기야. 잘하네. 여러분들 고치는 건 좀 가볍게 고쳐도 됩니다. 나중에 해설 보고 고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문을 보면서 고치면 되고 지금은 틀린 것만 체크를 좀 먼저 해보세요. 고치는 건 저랑 같이 고쳐도 됩니다. 다 되신 분은 연계실저나 보기 한번 읽고 계셔보세요. 틀린 문장 검토는 다 끝나셨을까요? 자, 같이 조금만 보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왜냐면 글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팝아트의 형식적 특징을 소개하는 게 전부인 글이기 때문에 복잡한 논리 구조나 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도 좀 유치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선지들을 타겟팅해서 보는 훈련을 좀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선지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빨리 기르는 방법일 겁니다. 자, 1번의 인과역전인데 의도하고 보셔야 돼요. 내가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틀린 문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틀린 거지라고 의도하고 보면 잘 보여요. 이런 것들은. 눈치채셨죠? 자, 요건 팁을 하나 드리면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작년 평가원 다 지금 인과 역절 어디서 나왔냐면 1문단에 있는 화제 제시 배경에서 항상 인과 뒤틀림을 냈었어요. 무슨 소리냐? 팝아트가 이 글의 주제잖아요. 근데 팝아트의 등장 배경이 뭔지 소개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인과를 섞어놓는 선지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저 1번 틀린 문장처럼요. 읽어볼까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 팝아트와 같은 새로운 예술 양식이 팝아트 같은 게 등장함에 따라 대중매체가 발달했다. 됐죠? 배경과 결과가 뒤틀려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팝아트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배경, 인과 뒤틀림이 요즘에 자주 나오니까 좀 눈에 익혀서 신경 써서 한번 봐보세요. 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선지에서. 자, 두 번째는 주체객체 혼동인데, 네, 이거는 연결 잘못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과관과 원작 만화에서 각각 강조한 거 뒤바뀌어 있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격추된 전투기의 폭발 모습을 강조한 거는 꽈광이었고요. 리히텐슈타인의 원작 만화에서 강조한 거는 승리하는 전투기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뒤틀려 있는 거 보기 있을 거예요. 자, 각각 아랫줄로 연결하면 딱 맞겠네요. 주체 객체 지금 섞여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3번, 4번은 이 지문 자체가 과정이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의 비례반비례 조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과정 관계 특화는 지문에 잘 나옵니다. 다만 뭐 내긴 냈는데 좀 허접하죠. 이미지 시각적 구성과는 독립적으로 텍스트가 작동한다. 아닙니다. 본문글에 따르면 텍스트는 조화롭게, 즉 어울려서 이미지 시각과 어울려서 작동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즉 독립적이라는 키워드가 틀렸고요. 어우러짐, 조화롭게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거 X에 쓰면 성공이고요. 자, 마지막 비례반비례는 수작업을 늘릴수록, 수작업이 많아질수록 독창적 예술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이 글에서는 좀 타당하겠죠. 여기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계공정 비중이 늘릴수록 안 좋다는 거고요. 반대로 가야 여기서 의도한 리히텐슈타인의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더 설명 안 하고. 이제 스텝 4의 연기 실전 나올게요. 보기 보시면 지금 안 푸신 분들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인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교육청 학교에서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바이터 베냐민 기능 뭐 큰 기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아우라 지문을 여러분들이 푼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냐? 원작과 모작을 구분하는 기준을 베냐민이라는 아저씨가 어떻게 제의했냐면 아우라로 이제 오러라고도 하는데 아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소리냐? 원본은 빛이 난다는 거야. 딱 뭔가 느낌이 다르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뭔가 달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복제품과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주장한 건데, 자, 뭐 그 아저씨의 주장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아우라를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뭘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리히텐슈타인의 꽈광은 그 조건에 과연 부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자꾸 쉽다는 얘기만 하네. 근데 글 자체가 너무 쉬웠어, 이거는. 자, 지문 읽어보시죠. 보기 읽고 답 골라주세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다 되신 분은 해설 보셔도 좋은데 거의 다 지금 푸셔갖고 선지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부터 설명드려도 될까요? 선지 1번에 굵은 윤곽선 사용한 거, 이거는 만화 인쇄물인 척 하려고 쓴 굵은 윤곽선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아우라가 지금 저기 뭐야, 기계복제 산물이 지니는 고유한 아우라? 일단 엉뚱한 말이죠. 아우라는 저기 본문에, 저기 보기에 따르면 고유한 붓터치 같은 수작업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만화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과연 아우라라는 걸 되는가? 그리고 저런 의도, 아우라로 끌고 오려는 저 기계복제 시대의 산물인가? 어색한 말이죠. 1번 답 아닙니다. 자, 선지 2번 그럴싸하다고 하는데 아니죠. 기계가 인쇄한 듯한 효과를 준 거는 아우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아니죠. 오히려 이 수작업인 티가 안 나려고 하는 거에 가까워요. 2번보다는 답이 3번이 맞습니다. 자, 3번은 흠잡을 데가 없죠. 기계복제 시대 산물처럼 보여 아우라가 없는 듯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이 모두 다 수제인 거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라를 획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일 것이다. 3번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풀어봤던 교육청 모의고사의 벤터베냐민과 한번 결합해봤어요. 자, 재밌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장에 있는 지문은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합시다. 저 과학 지문이라서 어려운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관계 지문이라서 그냥 쉽습니다. 대신 오늘 어려운 두 개 좀 빨리 해볼게요. 12쪽. 인클루시브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설명 조금만 듣고 하세요. 아, 이거 어려운 건가 봐요. 아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괜히 어렵게 읽지 말라고 미리 좀 설명드리고 읽게 해드릴게요. 이 두 개 차이가 어려워요. 자, 이 두 개 중에 오늘 컴퓨터랑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갖고 요 지문 대놓고는 아닌데 혹시 이거 컴퓨터에서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게임하다가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설정 누르다 봤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마 스마트폰 설정이 그나마 좀 친숙한 것 같네요. 정보성 누르면 뭐 떠요? 뭐 색약을 위한 색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글자 크기도 여기 있을 거고요. 자판의 빛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문에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은 접근성이 아니에요. 접근성은 말 그대로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다루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깔아놓은 거는 오히려 포용성에 가까워요. 자, 이 두 개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생긴 형태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설계를 말합니다. 어떤 기구, 어떤 시스템, 하다못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들한테 사용하게 할 건데 사용할 수 있게까지 도달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접근성이에요. 그리고 도달한 다음에 내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거를 반영해 주는 게 포용성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다양하게 항목이 존재하는 거는 포용성일까 접근성일까? 포용성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읽다가 이상한 대로 안 세거든요. 자, 이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초반은 안 어려워요. 전형적인 문제 해결 한계 구조입니다. 많이 봤던 그 PS 그거예요.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3분 아까처럼 3분 드릴게요. 읽고 남은 시간 빈칸 채우고 계세요. 출발.
깜짝이야. 그럼 물어볼까? 맨 처음에는 이제 개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디자인이었던 초창기 버전의 특정 평균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편리성을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 나왔대요. 자, 정확히 여기 있는 용어를 볼게요. 1문단의 네 번째 줄이네요. 1문단 네 번째 줄 있었다로 시작하는 줄이 있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적 환경적 제약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하면서 경사로나 이런 통로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한 이 디자인하고 지금 해결책으로 나온 디자인과 이 글의 주제인 인클루시브 디자인하고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게 뭘까? 여기 따르면 해결 방식이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러 방식으로 하게 해줘요. 라고 있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사실 마지막 문단에 있었어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다양한 요구가 충족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철학적 배경이나 이걸 만들게 되는 제작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자, 어디다 체크하시냐? 마지막 문단 보세요.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이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이야.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요. 즉 특정 집단만을 위한 보조적 장치가 아니라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는 것을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부터 다른 거야. 아까 말했던 보편적 사용 추구는요. 누군가를 위해 추가해주는 보조적인 장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클루시브 디자인은요. 처음부터 모두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끔 의도 근거하여 설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들이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건 뭐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롤스 드립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거 눈치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문장 보시겠어요?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배려를 그치지 않고 여기요. 누구나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롤스 아저씨가 여기 끼면 딱 맞아요. 저번 주에 나갔던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 안 어려웠고요. 지식 내역까지 님들이 하시고 다음 장 넘겨봅시다. 함정 무력화 4개 할게요. 안에 나온 내용 잘못된 거 체크해 보시고 교정 한번 해보시고요. 다 만약에 먼저 끝났다면 오른쪽에 연계실전화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한 2분 정도 2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함정 무력화까지만 하면 돼요. 네. 응? 다녀오세요. 나도 마셔야지. 네, 잘했어요. 빨리 잘하시네. 시간 남으신 분들은 연계실전화까지 해버리세요. 지금 1분 넘게 남았어요.
아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연기 실전화까지 풀어버리세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1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름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함정무렵 스텝 3부터 봅시다. 쉬웠죠? 인과역전은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치 이런 건 낚이지 맙시다. 불편함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저 과정을 거치는 이유인 거죠. 2번은 아예 너무 티난다. 포용성이 아니라 접근성인 거 바로 눈치챘었어야 됐습니다.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아침에 그냥 하니까 아이 다 틀리더라고. 접근성, 포용성 다른 거예요.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배려. 배려란 말을 원래 이 지문에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위해 돕기 위해 쓰자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때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게 포용성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저기는 분명히 접근성에 대한 얘기였네요. 자, 3번은 조건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접근성과 포용성은 둘 다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이라는 본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가 돼버리죠? 아닙니다. 지문 내용과 달라요. 아예 다 바꿔야겠습니다. 접근성과 포용성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4번은 단일화될수록 표준화된 형태로 단일화될수록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져야겠죠. 그래서 저 단일화될수록을 살리고 싶으면 서술어만 어려워진다로 바꾸시고요. 끝에 있는 서술어 쉬워진다를 충족하고 싶으면 단일화될수록을 다양화될수록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취향껏 바꿔보세요. 자, 4번까지 하셨죠. 이 로널드 베이스는요, 다른 수능 특강에 한번 나온 아저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제품에 대한 특성 원칙들이 오늘 공부하신 인클루스 디자인과 잘 어울려서 한번 보기로 넣어봤습니다. 많이 틀리더라고. 아침에 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고전하신 것 같은데 다 앞에 있는 분들은 맞으셨네. 자, 일단 선지 1번에서 원칙 1에 대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칙 1은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요. 자, 나쁘지 않아요. 우리 공평한 사용 정도면 소외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인 원칙인 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근데 선지 1번에 이걸 뭘로 설명하니까 끝에 보니까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네요.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 이거는 이 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나온, 즉 한계가 존재하는 해결책 1문단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랑 연결하면 이 글의 주제랑 어긋나 버리죠. 저거는 그렇게 공평한 사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번은 고르기 어려웠고요. 님들아 이거 2번 왜 안 고르는 거야? 이거 다 2번이에요. 내가 아침에서 하도 많이 아침에 오신 분들이 하도 틀려갖고 내가 잘못됐나 하는데 아닙니다. 님들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계신 분들이 이거 접근성이잖아 이러는 거야. 야, 여러분들이 왼손잡이면 오른손잡이 가위를 사용할 수가 없어? 집을 수가 없어? 아니지. 불편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불편한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손 모두 다 쓸 수 있는 가위 손잡이를 만든다? 이거는 그러면 포용성에 들어가는 거지. 접근성과는 좀 차이가 있죠. 도달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었어요. 자, 2번. 네, 이거 포용성 실천적 의지, 양손잡이 가위. 충분히 괜찮은 원칙 2번의 적용 결과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보조적 장치 들어가고 막 이런 것보다 그리고 뭐 하나만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서 커트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오늘 제일 어려운 지문이 바로 다음 장
한 장 더 넘기세요. 요건 안 할게요. 양반 중인 상일인데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천민 제도에 대한 고찰인데 엄청 쉬워요. 이건 님들이 하시고 자 20쪽으로 오세요. 이 글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읽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글을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괴로워하실 분들이 계신데 일단 첫 번째 정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텍스트 양이 많습니다. 그래봤자 한 장인데요. 요 정도 글이 실제 시험지에 실리면 한쪽 다다 넘어갑니다. 엄청 긴 거예요. 거의 장을 채우게 됩니다. 자, 근데 누군가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기를 컴퓨터로 사용하는 김봉수 같은 존재한테는 이 글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좀 불친절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양념을 좀 쳐드리고 읽게 해드릴게요. 아마 납득하시는 수준이 좀 더 효율이 좋아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 네 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용어가 나올 거냐면 메모리, 가상 메모리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컴퓨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게임기로 좀 잘 사용하신 분들은 이 얘기들이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기계나 컴퓨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 말들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보다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스마트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실 때 256을 할지 128을 할지 결정하시죠. 그냥 엄마가 사준 거 하는 거야? 용량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 용량. 자, 256기가 쓸래? 512기가짜리 살래? 하고서 가격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게임을 256기가만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용량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님들아. 빨간색은 이 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디스크라고도 하고요. 이거 기출도 몇 번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SS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량이 대략 요즘에 잘 나오는 게 뭐 이런 거, 뭐 테라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도 헷갈리네. 256기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우리가 게임 깔고 영상 놓고 사진 넣어놓는 바로 거기 저장소예요. 근데 이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이 글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유입니다. 이 글이 비유를 쓰진 않아요. 다만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비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비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친구는 뭐냐? 대형 서재예요. 도서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도서관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상상이 안 되시니까 지하에 있는 아주 넓은 거대 도서관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에 다 쌓아 놓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 이름 보니까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주기억장치는 영어로 램이라고 합니다. 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해요? 왜긴 왜겠어. 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게도 이것들이 요즘 사회 시사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얘들 가격이 어떠느니, 얘들 공급량이 어떠느니에 따라서 뭐 주가도 변하고 AI 시장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핫한 친구들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는 거야.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예요. 걔들 지금 만들고 팔고 있는 거. 이거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8기가나 16기가 정도면 잘 나옵니다. 좀 돈 좀 쓰면 32기가까지 갈 수 있다는데 요 정도 용량을 자랑합니다. 얘가 주기억 장치예요. 얘는 그러면 이름이 뭐냐? 자,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이거예요. 책상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님 책상이에요.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많이 나는, 여기는 엄청 많은 책이 쌓여있는 서재에
하지만 모든 책을 올릴 수가 없는 작은 책상.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눠집니다. 자, 둘의 차이는 뭘까요? 비율을 잠시 줄이고 본문의 내용을 말할게요. 이 주는 주기억장치의 주기억장치의 특징은 뭐냐면 휘발성입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모두 없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응? 그게 뭔데요? 조금만 더 들어봐. 이 보조기억장치는 항속성, 쉽게 그냥 영구라고 쓸게요. 영구적 기록이 가능합니다. 전원이 나가든 말든 그대로 유지돼요. 자, 뭐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요. 핸드폰을 켜요. 컴퓨터를 킬게. 내가 핸드폰이 낯설어서. 컴퓨터를 켜요. 컴퓨터 켜요. 자, 요즘은 안 하는 게임이지만 롤을 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켜요. 자, 게임을 한 판 해요. 죽어라! 하면서 막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엄마가 뭐한 짓이야! 하고 전기 코드를 뽑아요. 으억! 자, 컴퓨터를 다시 켜면 롤이 다시 그대로 이어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제 롤은 꺼져 있어요. 아,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내 눈앞에서 실현시켜주는 테이블이 바로 이 주기억장치 램이에요. 전원이 공급되면 모든 게 없어집니다. 잠시만요. 엄마가 컴퓨터 코드를 뽑으면 내 컴퓨터에 깔린 그 게임이 지워지나요? 아니요. 다시 딸칵하면 킬 수 있어요. 지워지진 않아요. 그게 바로 그 서재, 하드디스크나 SSD에 들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구성이에요. 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하드디와 SSD는 이런 용량을 갖고 있는데 뭐 테라도 있습니다. 님들아,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까 롤 같은 고전 게임을 말했는데 이거 몇 기가인 줄 아세요? 용량? 이 게임? 몰라서 물어본 거야? 5, 6기가밖에 안 해? 그렇군. 잠시 게임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는 피파 온라인 잠깐 꺼내올게요. 이 게임은 구닥다리 게임이라서요. 덕지덕지 붙어갖고 용량 내가 보니까 38기가예요. 말도 안 돼. 그딴 쓰레기. 자, 여기 안에 38기가짜리 FC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구동하고 싶어요. 이 게임 내가 빨리 켜서 한 판 하고 싶어요. 내 선수들을 조정해서 슛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올려야 돼요. 이 서재에 있는 이 책을 님 책상에 올려야 되는데 님 책상 크기 좀 보세요. 몇이에요? 요만해요. 이거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충격. 저는 제 컴퓨터로 피파만 안 해요. 듀얼 모니터예요. 실제로 나는 작업용이기 때문에 듀얼도 쓰고 트리플도 쓰는데 모니터가 여러 개거든요. 한쪽은 카톡 올려 있어서 대화하고 있고요. 한쪽은 딴 거 이제 게임하다 쉬는 시간에 잠깐 편집하려고 저기 한글창 띄워져 있어요. 가운데는 게임 들어가고 있고 뭔가 기괴하네. 내 컴퓨터는 이거 피파 온라인만 돌리는 게 아니라 카톡도 돌리고 한글 문서도 돌리고 다 돌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이 크기밖에 안 되고 어떻게 가능하죠? 운영 체제가 누구냐? 으쌰. 다 왔어요.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한 번만 이해하고 이거 읽으면 개꿀이야. 운영 체제는 OS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11, 12가 얘입니다. 그러면 얘가 비유적으로 뭘로 봐야 되냐?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주 유능한 사서예요. 도서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서재 관리인이에요. 아주 유능해요. 중앙 처리 장치가 뭐냐? 이게 님입니다. 님 대가리예요. 이제 테이블이 작으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 이 게임을 돌리기 위해 38기가 정도 하는 이 프로그램 모두를 구동시키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만 구동시키면 돼요. 그건 아주 일부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서가 38기가 게임 중에 실제로 지금 내 컴퓨터로 구동해야 되는 부분만 잘라서 복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요. 그게 가상 메모리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다 올리지 않아요. 다 올릴 수가 없어요. 다들 파일이 크고 여러 가지 일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일부가 올라와 있죠. 카톡도 올라옵니다. 한글 문서 그 필요한 페이지만 잘라서 내 책상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책상 위에는 놓을 수 있는 틀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 사서가 깔끔하게 내가 지금 실행시킨 거를 올려놔서 쓰게끔 해줘요. 자, 근데 내가 자꾸 켜요, 뭘. 자, 인스타도 켜고 유튜브도 켜요.
이제 계속 복사해서 올려주려고 하는데 서재에 있는 이 수많은 자료들 중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올리려고 하는데 칸이 다 차버렸네. 그러면 이제 기존 거를 버려야 돼요. 기존 걸 버리는 방식이 마지막 문단에 영어 어쩌고저쩌고 잔뜩 써 있는 거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리는 방법 써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내 책상 위에 저 사서가 여기 있는 것들을 필요한 페이지를 복사해서 올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수정하거나 뭐 추가한 문구가 있다 쳐봐요. 아주 유능한 사서기 때문에 만약 수정한 페이지가 있다면 그 페이지를 들고 저 서재로 가서 그 페이지의 원래 버전을 저걸로 바꿔줍니다. 내가 서재해 놓은 걸로 덮어 씌워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깔려 있지만 여기에 들어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이 램이라는 여러분들 책상 위에서 작업하는 거야. 복사본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사본. 가상 메모리예요. 가상적 기억입니다. 근데 거기다 수정하면 전 그 프로그램을 지우기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하는데요. 그거는 님 테이블에서 수정을 하면 이 사서가 수정된 버전을 들고 여기로 가서 여러분들이 수정한 버전으로 원본을 갈아 껴주는 작업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설명 끝났거든? 이게 이름을 말 안 했네? 여러분들은 말해도 모르겠지만 펜티엄이라고 했었습니다. 저희 때는. 대서에서 옛날 얘기야. 아주 옛날 얘기야. 나 유치원 때 얘기야.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왜냐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번 나왔어요. 풀어본 적도 있지 않나요? 하드디스크에 읽는 방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2학년 때 그 라인에 내가 넣어놨던 기억이 나요. 이미 많이 나왔고 SSD는 곧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램이 이번에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냐? 테이블, 페이지,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서재를 책상 비율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빨리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내가 넉넉히 줄 테니까 자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 테니까 읽고 빈칸 엄청 쉬워요. 빈칸 엄청 쉽게 냈으니까 빈칸까지 다 채워보세요. 그냥. 자,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 많으니까.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추론을 요구하는 글이 아니에요.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 뿐이고 다만 우리가 좀 생소한 컴퓨터 관련된 공학이 들어있어서 낯선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기 페이징이라는 기술 이름 자체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책상 위에 복사해서 올려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납득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다면 해당하는 필요한 페이지, 책에 필요한 페이지만 복사해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정확히는요. 어떤 책을 동일한 크기의 프레임이라는 걸로 등분을 해요.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페이지가 들어있는 그 프레임 덩어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문 예시에서는 5분할을 했었던가요? 네, 페이지를 5개로 나눠준 뭐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5가지 페이지로 나눠놨다 뭐 이런 건데 원래는 이제 몇 개씩 묶여 있습니다. 이 묶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잠시만 빈칸들 채우셨나요? 빈칸 채우셨으면 답 좀 불러드릴게요. 이미 다 그래서 이 빈칸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점검만 할 수 있게끔. 아직 안 푸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22쪽 보려고 하거든요. 핵심 원리 1번 보시면 1번 빈칸 있는 부분 보시면 프로그래밍을 동일한 크기의 자 방금 말한 겁니다. 페이지로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나누는 예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동일한 크기라는 건 뭐냐면요. 10기가그램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10기가짜리 게임이 있다면 그러면 동일한 크기 자 5페이지로 나눌게요 하면 한 페이지당 2기가씩 들어가지는 걸로 말 그대로 책 페이지 나누듯이 프로그램 하나짜리를 여러 개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책 페이지로 말이죠. 그래서 그 페이지만 뽑아온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가져온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주기억장치는 램이었죠. 여러분들의 책상이었죠. 거기에 올릴 자리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꽉 차면 결국에 버려야 돼요. 몇 가지 페이지는 비워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운영체제는 매핑 주소를, 자, 여러분들 매핑 주소는 뭐냐면요, 찾아가기 위해서 미리 세팅해 놓은 값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용어가 나와서 당황하실 텐데, 요즘엔 그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집에 로봇 청소기들 있으시나? 로봇 청소기 쓰기 전에 매핑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이미 미리 스캔하다라는 뜻이랑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 주소를 어디에 기록하냐? 읽으셨죠?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곳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주소를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위치를 적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칸. 필요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없는, 네, 이건 페이지 부재 상태를 말합니다.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복사해서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동 메커니즘 볼게요. 주기억 장치가 꽉 찼을 때는 됐습니다. 기존 것을 제거하는 페이지 교체라는 프로세스가 발동하게 됩니다. 페이지 교체, 기존 거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방법은 그 아래 세 가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뭐 가장 먼저 들어온 거, 가장 오래 쓴 거, 가장 조금 쓴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어려웠죠, 솔직히. 지식 내지와도 그냥 같이 해버립시다. 자, 여러분들 1, 2, 3번 해보시고요. 그 뒤에 문제도 다 해버리세요. 제가 시간 좀 재드릴게요. 마지막 문제도 좀 푸셔야 되는데 좀 틀리더라고. 아까 아침에 보니까. 다 푸는데 한 5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자,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스텝 4까지 다 해보세요. 이건 취향이 아니야? 자네는 좀 취향에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찾아서 해야 되고 빨리 인과부터 해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야 돼 지금. 야, 2분 안 되게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거의 절반 정도만 맞추시더라고요. 뭐 골랐냐? 맞았네. 뭐 골랐어? 못 골랐어. 이해하신, 이거 꽤 공들여 만든 문제라서 절반 정도 나갔네. 아니지, 기뻐할 때가 아니지. 깊이 있게 사색하고 탐구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 정도 독해력은 있으셔야 돼요. 딱 봐도 다른 문제에 비해 좀 무게감이 있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 돌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딱 절반 맞추셨어요. 그래, 요 정도로 한번 내가 유지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자, 앞에 내용을 설명드리고 인과관계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기를 설명드려야 아마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식내재화부터 했어야 됐죠. 뭐 이건 이제 했던 얘기 반복이니까 굳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채점들 해보셨나? 불러드릴게요. 스텝 2의 지식내재화 첫 번째 문제 답은 보조기억장치입니다. 네, 주테이블이란다. 주기억장치에서 이제 지우고 버리기 위해서는 수정한 게 있다면 보조기억장치로 가서 바꾼 다음에 버려야 됩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선은 변경된 내용을 덮어 써줘요. 원본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조기억장치에서 수정사항 기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는 말장난인데 가장 오랫동안 적게 사용되는 다른 뜻을 가져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했던, 사용되지 않았던 이게 정확합니다. 자, 요건 이제 말장난 문제인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은 드로운입니다. 처음 들어온 게 이제 보내는 게 FIFO인 거죠. 선입선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올게요. 함정 무력화 볼게요. 의도하고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용량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즉 인과가 박혀 있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문장과 뒷문장 자체가 인과가 박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가 눈에 안 들어왔으면 솔직히 이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게 실패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공학 싫어하는 거 압니다. 특히 많이 싫어하는 분도 따로 있는 거 알아요. 다만 올해 좀 핫한 주제들이야. 놀랍게도 이게 뭐 재작년은 뭐 환율, 뭐 재작년은 뭐 저기 선물,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게 핫했잖아. 아니 올해는 이게 좀 핫해요. 여기 이게 좀 세계 시장과 관련이 있고 시사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좀 취향이 아니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2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주체객체 혼동인데 요거 어때요? 한 번에 찾으셨나?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하는 거는 사서가 기록합니다. 님이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능한 서재를 관리하는 사서께서 관리해 주는데 중앙처리 장치가 아니라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첫 줄에 프로그램 연산을 수행하는 중앙처리 장치는 네, 얘가 연산 수행하는 게 맞아요. 님께서 계산하듯이 얘가 처리한 거 맞는데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하는 거는 중앙처리 장치가 아니라 운영체제 OS 윈도우였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그거 잘못했고요. 3번은 조건. 언제 보조기억체제 정정하는가? 아까 지식 내재화 있었죠.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수정되었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서재로 가서 수정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수정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립니다. 바로 테이블에서 그냥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립니다. 왜? 바뀐 게 없는데 이 복제본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제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겁니다. 저 서재에 있는 것을. 근데 주인이 중앙처리 장치가 님이 여기다가 따로 뭔가 쓰거나 수정한 게 없으면 굳이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바닥에다 버려버립니다. 다만 수정하신 게 있다면 서재로 가서 그걸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4번은 너무 티나네. 빈도 횟수가 낮은 페이지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LFU 확인되시고요. 자, 4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요거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쉴게요. 지역성이래요. 놀랍게도 윈도우 게시판에 접근성 옆이 지역성입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아마 지역성까지 눌러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접근성도 많이 안 눌러봤겠지만 두
두 가지 보기에 깔아놨습니다. 시간 지역성하고 공간 지역성인데 자 빨리 눈치채면 돼요. 시간 지역성 내용 잠깐 봐봐요. 최근에 참조된 주소의 데이터가 곧바로 다시 참조될 확률이 높다. 아, 최근에 본 거, 최근에 처리한 데이터가 다음에도 볼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 순서, 즉 최근에 본 거를 따지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기억나세요? LF였던가? 네, LRU네요. 미안.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지 가장 옛날인 거를 버리는 LRU에 대한 얘기였던 걸 눈치채줬어야 됐어요. 그걸 의도했었습니다. 자, 공간 지역성은 좀 뜬금없죠. 적용하기 좀 애매해 보이지만 하하, 요거는 페이지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임의의 페이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50기가짜리, 38기가짜리 게임을 저기 아 미친 38도 약분 못하네. 잠깐만요. 그걸 9개를 언제 써? 아니지 2 곱하기 19요? 아 19 2개. 아니 나는 2를 19개를 쓸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거든. 19를 그냥 2개로 나누. 아니 페이지로 나누잖아요. 이상한 이제 괜히 피파 꺼내요. 100기가짜리 게임을 5페이지로 나누면 한 페이지당 20기가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요. 요 세 번째 페이지 20기가 배정된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줄 거예요. 이것도 사실 크긴 하네요. 더 잘게 쪼개야겠네요. 사실 이거는. 자 테이블 위에 올려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갖고 오냐 이거야. 그건 아니에요.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나마 이게 지역성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긴 해요. 자 선지 5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주소와 인접한 주소에 연이어 참조되는 거는 페이지 부재 발생을 빈도를 낮추는 데 한다. 뭔 소리냐? 붙어있는 데이터는 그냥 같이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의 경우 만약 그 부분 주변 부분을 요구한다면 저 공간적 지역성을 고려한다면 같이 딸려온 것들과 연결된 걸 자료를 요청한다면 부재가 뜰 확률이 더 낮아진다. 그걸 의도한 문장인데 조금 난잡했습니다. 자 다만 3번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선지 3번 볼게요. LFU입니다. LFU는 가장 조금 쓴 인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사용 빈도를 기준한다고 써 있었죠. 자, 방금 막 올라온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참조된 얘야. 딱 한 번 본 얘야. 그럼 얘는 LF에 따르면 교체 대상 1순위겠죠. 지금 막 올라왔으니 딱 한 번밖에 안 봤으니 많이 본 횟수에 따라 살려주는, 즉 가장 조금 본 친구, 조금 사용한 친구를 버리는 LF의 단계에서는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근데 여기 선지 3번은 우선적인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 이것도 말장난이죠.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생존하고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건데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이었습니다. 에휴. 여러분들 다음 지문은요. 독서의 태도인데 그겁니다. 그 독서 지문 모의고사 1, 2, 3번 그 독서 태도예요. 엄청 유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쉬워요. 스크롤로 읽으면 집중이 분산돼요. 그 얘기입니다. 독서론 들어있어요.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문학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10분 쉴게요.